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이죠. 뭐 오랜만이라 하지만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오늘 2차 기출사반 개강 날이어서 아침에 일찍 지금 출근을 하고, 사실 며칠 동안에 이제 고민 끝에 오늘 이제 영상 편지를 하나 남겨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연구실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수선합니다. 주변이 어수선해서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사니? 하시면 이해해주세요. 한 3개월간 인간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 또 멘탈적인 어떤 그런 마음적인 정리가 더 시급하실 것 같아서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마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번 해는 현장에서 응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현장에 어떤 선생님들과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 어떤 현장 응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게 2019학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교육학을 일부러 안 써버리고 혹시나 몰라서, 그리고 진술을 이제 간단하게 쓰는 어떤 기본적인 구도를 반대로 상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진술을 많이 썼을 때 별로 그다지 어떤 분들은 너 합격하려고 왔냐? 방송 떨어졌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진술에서 오는 점수 포커스, 그래서 제가 진술을 한 양식이 실제 그 당시 수석 합격생, 제 수강생 중에 수석 합격생과 이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수석 합격했는데 저는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시험에서 훨씬 유익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 때 좋은 경험을 얻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이제 응시를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부 뭐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힘들더만요. 정말 시간 안에 쓰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저도 솔직히 시간 안에 못 썼어요. 이시직고 얘기하자면 한 B형 한 8번인가 9번인가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뒤에 역사 함양 뭐 그 논술형도 있었거든요. 한 9번인가 뭐 그 명사형어미 풀고 있는데 5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면 안 되지만,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적인 고통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마 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 어떤 교수님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교육학부터 전공 A, B 거의 모든 걸 다 해내라는 얘기죠. 그럼 말이 좋아서 뭐 이제 전공 시험이지 거의 박사급이죠. 그래서 박사도 자기 분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아마 현장에서 응시를 했을 것이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응원하는 게 되게 싫은 이유가 홍보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알바들 시켜서 학원에서. 그래서 현장 가면 저도 학원 알바인 줄 알고 잡상한 취급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안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과정을 이겨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첫날 이제 실제로 첫날 여러 연락을 받았어요. 뭐 선생님 이번에 뭐 대박입니다, 선생님 해주신 거 다 나왔어요.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지만 둘째 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선은 뭐 첫날 그렇게 축하 메시지 받으면 올해는 그래서 내가 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보다. 이 둘째 날은 좀 쉽니다. 첫째 날까지는 쉬지도 못해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 졸이면서 선생님들과 똑같이 막 맨날 악몽 꾸고, 야 네가 해준 게 하나도 안 나왔다, 환불해라 막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박노선 네가 뭐 이런 거 나온다며, 적중한다며, 갔더니 막 하나도 안 나왔어, 너 임마 엉터리야, 막 이런 막 저주를 퍼붓는 면접에다가 막 그런 악몽도 정말 수심없이 꾸다가 이제 좀 편하게 잤습니다. 둘째 날은. 셋째 날 정도 되니까 불안해요라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해요. 첫째 날에는 선생님 뭐 대박, 선생님 해준 거 뭐 최척전 대박, 막 장육불 나왔어요, 미쳐 막 이러는데, 한 셋째 날 되니까 선생님 불안해요. 선생님 제가 될까요? 2차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한 넷째 날, 다섯째 날 정도 되면은 선생님 저는 이게 답이라고 썼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데요. 제 주변 또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답은 A라고 써야 된다. 뭐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뭐 부정부사하고 뭐 그 부사라고 썼는데 부사는 틀렸다. 이게 어떻게 부정부사지 부사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뭐
뭐 말도 못하게 사실은 치열하죠. 뭐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죠. 왜냐하면 내가 답을 썼어. 이건 어차피 상위 10%만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러면 제가 떨어지고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제가 내 답과 이질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학원에서 계속 압박 주는 게 이제 그 해설 강의 하라고 이제 하고 하는데 적중 뭐 이런 얘기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강사가 예를 들어 진짜 답이라 합시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루트로 알게 된 정말 진짜 정확한 답이라 합시다. 했을 때 그 답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뭐 그 답을 우리 수강생만 썼어. 그래서 뭔 기분 좋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맞다고 이랬대. 뭐 대표적으로 체면하고 공손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 2015학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가정 무의식적인 답인데 가정 쓴 사람이 없고 조아리의 창이 답인데 뭐 대부분 다 자아노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처사적인데 다 타석적이래.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오답 처리가 돼야 되는데 다 정답 처리가 됐어요. 허용이 돼서 실제 점수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고, 또 대부분 뭐 정답이 있다고 하도 이제 그 정답을 어떻게 보면은 좀 범주를 넓힌단 말이죠. 옛날에도 그 고전시가에서 이연보의 작품이 나왔죠. 어부가 나왔는데, 십자홍진이냐, 뭐 북골이냐, 뭐 장안이냐, 강호와 대비되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뭐 예를 들어서 2017학년도인가요? 9학년도인가요? 그때도 뭐 정의성의 전문가기 사부십고에서 뭐 학원 뭐에서는 뭐 좌절감, 무력감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했다. 뭐 아니다. 그거 뭐 희망이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월 28일 이후로는 1월 28일로는 그냥 싹 조용해져요. 왜냐면 발표가 이제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떤 번민의 시기다. 번민의 시기이고 저도 사실은 그런 번민에 뭘 보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설 강의를 사실은 좀 미루고 있어요. 해설 강의는 내년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올해 시험 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알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얘기하자면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꾸 이제 12월에 학원 강사들이 어떤 답들을 자꾸 올리고 또 학원 강사인지는 모르겠고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꾸 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틀린 답들이 많아서 너무 달라서 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마당에 제가 뭐라고 감히 지금 해설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잠식시킬 수 있는, 잠식이 안 되죠. 오히려 그 답을 안 쓴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증폭되죠. 그래서 한 5째 날 이후로는 뭐 적중했다, 선생님 뭐 대박, 선생님 미쳐, 선생님 뭐 다 나왔어요, 선생님 해준 거 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아이 그건 알았으니까, 그거 네가 나온 건 알겠으니까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노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밤에 하려다가 어제 밤에 제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지금 얼굴이 좀 허였네요. 그래서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2차 이제 개강하기 앞서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좀 편하게, 어차피 시험은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하셨든 못하셨든 제가 잘했든 못했든 뭐든 간에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28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묵묵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불안 요소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 사기욕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을 너무 증폭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수강생분들이었던 분들, 이분들은 아마도 좀 시험 경력이 있으니까 더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 시기에는 놀든지 일하든지 2차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요. 그래서 잊어야 된다. 시험 본 것에 대한 어떤 이후의 상황을 잊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야 된다. 실제 한 달 동안의 채점 과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 잘 되는 것밖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뭐 오히려 해설 강의 할 때도 내가 이걸 해설하고 있지만 내가 틀리기를 바란다. 내가 틀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맞기를 바란다. 무책임한가요, 강사로서? 근데 진짜 그래요. 예, 진짜. 뭐 제가 영광을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이 수험의 사슬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결과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 2차를 이제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수험 서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돼 있죠. 그리고 학원 커리큘럼도 찾아보면 서울 경기 지역은 특화된 그런 강의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 지역, 뭐 요즘에 뭐 평가원 지역이라고 하던데, 타 지역, 그죠? 그 외 타 지역은 수요가 적죠. 시장이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특수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대전을 아예 안 뽑았으니까 그럼 대전을 위해서 뭘 누가 어떤 강사가 강의를 깔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도교육청이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교육평가원 주관이었던 사실은 1차와 다르게 2차는 시도교육청의 주관이 이루어지고 출제만 위탁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하는 주체가 시도교육청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단위 수업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연을 이렇게 어떤 지인분들이나 이제 실제 평가를 했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수업 시연이 아니에요. 수업 시연은 어지간하면 대부분 점수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면접이 제일 문제고, 또 그 평가를 하셨던 분들이 학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학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학원에 비대한 지탄이나 이런 것들 그냥 전 받아들여요. 저도 학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마치 꼭두각시 마냥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판에 박힌 듯이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2차 준비라는 것이 방향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떤 데 목매달고 그냥 내가 돈 얼마 지불하고 수강료 딱 지불하고 그 강사만 믿고 따라간다고 해도 개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로 퍼포먼스 위주로 봤어요. 퍼포먼스 위주로 좀 봐서 사실은 이제 뭐 나 합격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불안하니까. 워낙 이제 합격이 들쑥날쑥 기복이 심하니까 뭐 작년엔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올해 1차부터 떨어져,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작년에 최종에서 떨어졌으면 올해 1차를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유경험자들도 많으시고, 옛날에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합격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오거나, 뭐 초수분들, 특히 초수분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뭐 맨날 지필평가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그 커버가 되는데, 갑자기 누구 앞에 서가지고 뭘 해보세요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가서 막 울고 난리치고, 막 소리 안 나와서, 목소리 안 나와 막 떨고, 이런 이제 퍼포먼스에서부터 완전 밀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목숨 걸고 하십니다. 다들 목숨 걸고 하시다 보시니까 평가자들도 되게 난해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1차를 통과해 왔고, 그죠? 1차를 통과해 왔고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배수만 1배수만 뽑아야 돼. 나머지 인원은 잘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수가 후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변별을 둬서, 옛날에 뭐 교수님 논문에서는 뭐 40%까지 뒤집어진다, 그거 제가 생각 한 4-5년 얘기고, 4-5년 전 얘기고, 요즘에는 거의 이제 1차 점수를 조금 그냥 해서 특별한 게 뒤집는 일을, 옛날에 그랬거든요. 뒤집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주려고 했다면 요즘엔 좀 대부분 다들 잘합니다. 대부분 잘하니까 거기서 특별히 깎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자분들의 이야기들은 종합을 해보면 답이 있어. 그러니까 답이 있고 채점 기준표가 있고 그 요소가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뭐 이렇게 뭐 도입을 잘했는가, 뭐 흥미 유발을 잘했는가, 이런 개념에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디테일한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 하다 보면 조건을 넘어서서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특히나 이제 기간제를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 정말 수업을 하세요.
그러면 잘 하시죠. 아, 이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웃겨요. 근데 이거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은 점수를 줘야 돼요. 만약에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현직 교사들을 앉혀놓고 누가 더 100점짜리 수업과 50점짜리 수업과 0점짜리 수업을 한다 라고 하는 걸 평가한다 합시다. 그걸 감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수업 스타일도 다르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식의 어떤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기준을 삼아놓고 그걸 미리 평가자에게 제공해주고, 제공해준 평가 기준표대로 평가만 하는 사람이 평가자들인데 그 만족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거 보면 뭐 지인분들 중에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그냥 부탁드려도 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어떤 포맷을 제대로 좀 숙지하고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접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런 정도 급이면 제 생각엔 최소한 뭐 교장님, 교장 선생님, 아니면 뭐 장학사, 장학관 뭐 이 정도 급은 좀 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이제 어떤 수업 시연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나의 어떤 그 특출나고 창의적인 사고를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장학적인 요소를 많이 물어봐요. 장학, 자기 장학, 동료 장학,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 지표, 자신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시하는 임용고사에서 자신의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 평가자분들. 아이 그거는 웬만하면 다 잘해. 진짜 못하는 애들 있으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지. 걔네들은 알아서 나가주는 애들이고, 평가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면접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시연, 특히 우리 수강생분들이라면 뭐 수업시연은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은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있으려면 장학적인 것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돼요. 장학. 장학은 교육학 것도 달라요. 그래서 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 장학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 분, 더 좋은 거는 평가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나이가 한 50대 이상인 분, 이런 분들이 좀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가치 있는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지 않으실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준비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은 자기가 응시 지역을 좀 잘 조사하세요. 관련 어떤 뉴스나 화제, 토픽 이런 거 많이 조사하시고, 인프라, 그 시도교육청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또 교육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지표, 교육 성과, 또 뭐 교육청에 들어가면 또 우수 사례 같은 영상 같들이 있고, 우수 수업 사례, 우수 지도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슈화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스크랩 해보세요. 옛날에도 저 임용이라 저기 수능 준비할 때 그때도 뭐 신문 사설 같은 거 스크랩하고 그랬거든요. 논술 준비한다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거 준비하면서 잊고 계세요. 잊고 계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드릴 일이 생기겠죠.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인연을 맺고 도와드리고 정말 뭐랄까 해피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해설 강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강사가, 그죠? 자기가 참여한 시험도 아닌데, 주관한 시험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뭐 어떤 관계자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 이게 답인 것 같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지배층이란 말이야. 지배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지금 피지배층들끼리 논의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도 그게 답인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잠시 잊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패럽티콘에 갇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출소를 했어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 지금 자유가 왔잖아? 그 자유를 즐길 줄 몰라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뭐하고 놀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이도 이렇게 추운데 시험을 좀 6월에 보면 안 되나? 끝나면 좀 해수욕이라도 하면서 좀 즐기게. 왜 맨날 겨울에 보는 거야? 끝나면 할 게 없어요. 뭐 우중충하고 날씨도 맨날 어제 눈도 오던데. 차라리 스키장을 가세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하시든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을 시켜요. 뭐 일이 필요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잊고 그냥 여기에 몰입하라고, 전념하시라고. 어차피 한 달은 기다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꼭 당부 말씀 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나쁜 소식도 불현듯 찾아올 수 있지만 좋은 소식도 불현듯 찾아오고, 나중에 제가 뭐 살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국립 하여튼 사립이든 공립이든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어, 뭐 합격을 했다든지, 그러면 소문을 많이 내세요. 소문을 내가 합격했다, 나 어디 뭐 사립에도 뭐 1차를 붙었다, 그러면 2차 3차가 있잖아. 그러면 소문을 많이 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 부모님한테만 소문내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어디서 부지부식간에 귀인이 나타나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 저도 살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은혜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학원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어디 부지부식간에 갑자기 그래? 그러면 이런 게 내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당사자가 아닌데 어디서 들은 거를 전해주셔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급 정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시면 소문을 많이 내셔라.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얻었던 팁.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내시고, 지금은 좀 힘드시고 번민에 쌓이고 왠지 타인이 맞고 내가 틀린 것 같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뭐 채점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했는데 거기서 58점 맞았다고 2차 준비 열심히 하셨던 분은 잘 안 되셨고요. 거기서 채점 서비스를 받았는데 36점인가 2점인가 나왔대. 그래갖고 울면서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다.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또 왔어요. 어떻게 하냐. 난 떨어진 줄 알고 채점 서비스 결과가 32점이어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분이 전년도에 합격했었거든. 1차를. 내가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믿습니까? 막 그랬던, 이제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다놓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책임도 못 질 이야기를 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좀 진정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힘내시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뭐 제 강의 들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조금은 지금은 여유를 갖고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프리하게 편하게 계시라고 하고, 정말 공부하라고 할 때는 제가 막 쥐어짜듯이 선생님들한테 공부하세요 라고 이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잔소리 듣기 싫어하시고 이제는 잔소리 듣고 싶어 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잔소리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본인의 자유를 즐기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 넘어가면은 여러분의 나나 이제 정신 없어요. 예, 진짜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1월이에요. 1월. 진짜. 수강생이 많아서 바쁜 건 9월이고요. 1월은 수강생이 많진 않아.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왜? 합격해서 와버렸거든. 합격해서 왔으면 끝을 맺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2차 개강하는 날인데, 선생님들께 이렇게 당부 말씀, 또 안부차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뭐 본인들의 마음도 그게 시원치가 않을 텐데 또 강사 생각해서 적중했다고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또 감사 인사 주셨던 모든 분들께 또 이 영상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뭐 그 맛에 또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 또 제가 또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 내가 또 한번 내년에는 뭘 하지? 내년에 뭘 찍을까요? 만분가도 나오고 이제 뭐 최초점도 나오고 뭐 숙향전도 나오고 그죠? 아니 뭘 찍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내년에는 또 뭔가를 찾아야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내십시오. 지금은 번민의 시기입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유의 시간입니다. 즐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즐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